안녕하세요. 캡틴 타로입니다. 이 영상은 심볼론 카드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심볼론 카드는 총 78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1번부터 78번까지 번호가 공통적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1번은 이 카드, 2번은 이 카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1번부터 공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24번 그리고 25번 이런 순서로 24번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음, 다음 장을 보면 일단 심볼론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잘 나와져 있어요. 저는 이 심볼론 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릴 건데, 심볼론 카드는 별자리가 등장을 해요. 카드마다. 근데 별자리는 보시면 개자리, 사자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가 있죠. 그리고 이 12개의 별자리마다 일단 메인으로 한 장씩 있어요. 그 카드가 바로 뭐 어머니 카드, 애고 카드, 봉사자 카드 이런 식으로 메인이 되는 별자리 카드가 한 장씩 있습니다. 이게 총 12장이겠죠. 그리고 별자리 2개씩을 조합한 카드들이 쫙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개와 개면 이제 메인으로 어머니 카드죠. 여기 보시면 개하고 사자를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양립불가라는 카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개하고 처녀 자리를 이렇게 조합을 시켜요. 그러면 보살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자리하고 천칭 자리를 매칭을 시키면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2개의 별자리를 하나의 카드 그림 위에서 조합을 시켰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자 자리가 만나는 카드들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 근데 또 희한하게 심볼론 카드는 가장 처음으로 양자리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잉크 삭제. 24번이 뭐냐면 여러분 사자 자리하고 양자리 이렇게 만나면 전투. 그리고 사자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만났어요. 그럼 여왕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오늘 공부할 게 요거예요. 저는 이 두 카드들의 별자리 조합이 더 재밌어서 일단 메인보다는 그 조합으로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면 사자자리에 대한 대략의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볼론 카드에서는 가장 첫 번째 별자리를 양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양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습니다. 목이 매네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뭔가 공부할 때, 나 1번부터 시작해야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1번부터 하자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2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번 전투카드 그림을 보시면 내 구석 귀퉁이에 기호들이 있어요. 이 기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11시 방향은 사자 자리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리고 오른쪽 1시 방향은 양 자리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리고 왼쪽 7시 방향은 사자 자리의 별인 태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른쪽 5시 방향은 양 자리의 별인 화성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24번 카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사자자리와 양자리에 기호가 보이네? 그럼 사자와 양이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두 별자리 조합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 훨씬 저한테는
흥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자 자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걸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두 별자리를 조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심볼론 사자 자리 그 메인 카드에서 키워드들을 다 갖고 왔어요. 힘이나 권력, 욕망, 천하제일. 이거는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딱 사자 자리에 그 특징이죠. 그리고 영광, 비옥함, 생식력, 창조성,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 에너지, 매력. 그리고 양자리도 제가 긁어왔는데 심볼론 키워드예요. 공격성, 반항성, 그리고 뭐 성취해내는 능력, 정복, 획득, 선동자 이러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키워드들의 특징을 모아서 버무려서 나온 게 24번 사자자리와 양자리가 합쳐진 전투라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라는 카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 이 아래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해설서에 나온 키워드고요.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이게 뭔 소리지? 왜 여기서 자멸이랑 자살골이랑 키워드가 나오지? 의아해 하실 텐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옷이 똑같은 게 힌트예요. 이렇게 군복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데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뭔 얘기냐면 나 자신과 싸운다. 이겁니다. 음.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내가 나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자신과의 싸움 맨날 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죽어도 못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맨날 지죠. 우리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때 잘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지 맨날. 그리고 오늘은 욱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여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애 혼내고 그다음에 막 친구한테 막 독설 날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 거 그것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음,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 아, 나는 왜 이럴까? 남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아, 나는 왜 흙수저일까? 이러면서 남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나를 비하하는 거. 그리고 남을 질투하는 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 근데 내가 그냥 제가 질투나니까 괜히 내가 초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그 페르소나가, 자아가, 나의 내면의 또 다른 나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여기 위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멸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나를 내가 못 이겨서 스스로 음, 피폐해지고 있다. 아무도 외부에서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망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 상처 주면 결국 그거가 이제 자살골인 거죠. 내가 우리 편을 지게 만드는 결국 책임은 나인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 섀도우 복싱이라고 나왔는데 섀도우 복싱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휙휙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좋은 어 방법인데
이 키워드에서는 그렇게 연습해라 이게 아니고 사실 아무도 진짜 적은 없다. 눈에 보이는 적은 없다. 요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이 문제점을 가지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네 안에 있다. 남들의 탓을 하고 남들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네 안에 너를 네가 이겨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약간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남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없어. 너는 지금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을 뿐이야. 적은 네 안에 있어. 너는 너 자신을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은 두 명이 싸우는 걸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쭉쭉 나온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일단 이게 가장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 내 안에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슬픔이도 있고 기쁨이도 있고 내 안엔 내가 너무 또 많아. 가시나무란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맞게 좀 열을 받을 때가 있어도 감정 조절을 또 다른 내가 워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못 이겨.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욱하는 화예요. 독설이고 그런 거. 공격성. 내가 나를 못 이겼을 때, 내 화를 내가 못 참을 때 그겁니다. 그리고 같은 편 둘이 싸우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겨도 별로 좋지 않은 승리, 상처뿐인 영광 이런 말이 있죠. 이걸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 해설서에는 나왔는데 이런 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제가 피로스의 승리가 뭔가 하고 갖고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고요. 실속 없는 승리, 상처뿐인 영광, 패전이나 다름없는 의미 없는 승리, 요거랍니다. 같은 편끼리 싸웠으니까 이게 뭐 좋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똑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사자자리와 양자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실제로 어떤 그 내면의 그 심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나온다면 좀 비슷비슷한 상대와 권력 다툼을 하거나 기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밀당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연인 사이 아니면 부부 사이의 기싸움, 뭐 초반 주도권 잡기 이런 때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예시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이런 식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음,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 군인끼리 싸우는 이 사진이란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볼론 카드의 특징은 저는 심볼론 카드가 작은 거랑 큰 게 다 있는데 큰 거의 해설서가 이렇게 문제점, 해결 방법, 결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3카드로 보니까 보는 거죠. 첫 번째 자리가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해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결과 이렇게 3카드로 뽑는 스프레드 방법에 따른 키워드가 나눠져 있어서 이걸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정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정말 진심으로 그 작가들이 쓴 건지 난 너무 궁금해. 이거는 약간 워크 유어 라이트보다 더 난해해요. 대박이에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 해결 방법 결과는 약간 실전에서 뛰는 분들의 블로그나 막 유튜브 이런 거 미친 듯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총망라해서 제가 이해가 되게끔 적은 거지 그 해설서의 키워드하고는 정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캡틴 타로인 제가 공부하는 어, 내용이기 때문에 딴지는 좀 걸지 말아주시고 아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투 카드가 나왔을 때 이 카드가 첫 번째 자리 문제점 자리에서 뜬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황의 문제는 나와의 싸움이다. 근데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질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6시에 일어나겠어. 6시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와의 싸움에 진 거지.
아침마다 싸우잖아.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먹지 않겠어. 그러고서 정말 맨날 지죠. 그죠? 맨날 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 남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내가 맨날 떨어진다 이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졸리니까 그 졸려하는 나한테 지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이 문제점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라.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극기죠. 자기 자신을 극복해낸다. 이렇게. 극기 훈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지. 다 알죠. 당연한 건데 못하는. 내가 나를 이기는. 자, 그러면 이게 만약 이 카드가 결과 자리에 떴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까지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전투 카드는 그림 보시고 비슷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네.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여기서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5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25번 카드는 여왕 카드입니다. 여왕 카드고요. 자, 첫 번째니까 다시 한번 카드 구성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11시 방향 사자 자리. 그 다음 오른쪽 1시 방향 요 기호가 황소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자 자리의 특징, 황소 자리의 특징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합이 되니까. 그리고 왼쪽에 7시 방향이 태양, 오른쪽 5시 방향은 금성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카드를 딱 봤다면 그럼 여러분 위에만 보고 사자 자리와 황소 자리의 만남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면 편하죠. 좋죠. 그게 저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별자리 기호를 외우고 다 까먹어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5번 카드의 제목은 여왕이고요.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키워드가 나오는지 한번 뒷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먼저 보시는데 사자 자리가 뭘 만났더라? 황소 자리인가? 황소 자리를 만났죠. 저 아직도 못 외웠어요. 근데 사자 자리는 아까 앞장 다시 가야겠다. 힘, 권력, 뭐 천하제일 이걸 의미하고요. 황소 자리는 어, 어떤 금전적인 가치, 그다음 매력, 소유욕 이런 걸 의미해요. 아름다움 이런 거. 이 둘이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여왕이 탄생을 했는데 이 여왕의 그림을 그냥 황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황제는 손에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보주라 그러잖아요. 왕을 나타내는.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왕은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는 옷을 이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죠. 그런데 여왕을 보세요. 여왕인데 이렇게 가슴을 확 드러냈어요. 굉장히 섹슈얼하죠. 굳이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과시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여왕의 치마를 보면 여기 이렇게 해바라기가 나와 있죠. 해바라기는 우리 집에 해바라기를 걸어놓은 분들은 돈 들어오라고 걸어놓는 거죠. 즉 부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같은 왕좌이지만 왕의 그림과 이 여왕의 그림이 너무 다르죠. 그 여왕의 이 뒤에 봐요. 이 기둥도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손에 든 건 사과고 심지어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여왕일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은 다 봤으니까 내용을 볼게요. 왕좌에 여왕이 앉아 있습니다. 사진 그림을 보면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황제의 보주가 아닌 사과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죄송해요. 그리고 오른손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여왕은 정말 왕위를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뽑혔다기보다는 그냥 여성적인 힘으로 어떤 여성의 힘으로 이 자리를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파인 드레스를 보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합법적이 아니라 꼼수를 써서 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사과가 의미하는 건 우리 그 성경에서도 선악과가 사과일까요? 모르겠네. 사과인가? 아무튼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가 의미하는 거는 욕망, 쾌락, 유혹 이런 키워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보주가 아니라 사과를 들고 있다는 건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되게 차지하고 싶었다 이거고 혹은 자기의 매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드레스에 나온 해바라기를 보면 이 여왕이 원하는 건 부와 성공이다. 이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다.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겉만 화려한 여왕의 성향이다.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실무는 몰라. 왜냐하면 사과를 들고 있잖아. 그렇지만 남의 시선에는 신경을 되게 써. 그러니까 내 의자는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무는 모르지만 가장 화려한 자리에는 앉고 싶다. 이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 아이고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실무는 모르지만 화려한 자리에 앉고 싶어. 이 느낌. 꽁으로 차지하고 싶어. 날로 먹고 싶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날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 여왕의 키워드를 보시면 여성적인 힘과 능력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과히 만약에 좋게 본다면 어떤 따뜻함, 그 다음에 남자와는 다른 그 세밀함, 세심함, 보듬어주는 남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능력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잘못 발휘가 되면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매력 이런 거죠. 뭐 양귀비, 장녹수 뭐 이런 애들, 클레오파트라 아니지 클레오파트라는 그래도 좀 그런 특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이제 3카드 자리에 나왔을 때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문제점이 나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여왕인데 외적인 화려함을 너무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긴 한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아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자신감이 부족해요.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는 앉고 싶어. 왜냐하면 그 비너스의 특징이 있잖아요. 과시하고 싶고, 화형 있고, 막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있고 싶어. 근데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살짝, 자아 존중감이 약간 없다.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그럼 뭘까요? 그 여성적인 매력, 아름다움도 좋지만 숨겨진 내적의 재능을 깨닫고 자신감을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오는 자신감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죠. 외적인 걸 너무 탐하지 말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재능,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맞아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많죠.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써. 요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된다. 이 자리를 찾게 되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자기
내면 능력에 맞는 좋은 자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어쨌거나. 그리고 안정을 찾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와, 얘를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여왕 카드가 나오면 느낌이 어떠세요? 오, 화려해. 성공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 자리와 황소 자리의 속성을 딱 조합을 해서 그림 곳곳에 상징들을 찾아보면 이런 뜻밖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재능은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게 재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근데 막히는 카드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심볼론을 계속 한동안 손 놓고 계속 손 놓고만 했거든요. 근데 한번 이번에는 끊기지 않고 해보게 해야겠죠?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가끔 정말 너무 어려운 카드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같이 공부해 볼게요. 다음 카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